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먼저 나는 게 참 안타깝죠. 지금 이 현실에서 양심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욕심을 성취시키세요. 욕심을 하시되 양심대로 안 하면요 반드시 피해자가 나오고 손해보는 사람이 나와요. 손해보는 사람 덜 나오게 일을 처리하시라는, 내가 손해보라는 게 아니고. 양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게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양심 좀 이상한 마음 아닌가요? 왜 나더러만 자꾸 손해를 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라면요 우리가 진짜로 이 양심을 따라야 될지도 의문을 내보는 것도 맞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양심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타고나신 양심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세뇌받은 양심이에요. 그래야 착한 사람이다. 그래야 말 잘 들어야 착한 사람이다. 저도 이제 준우를 보면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런데 말하다 보면 엄마 말 잘 듣는 게 과연 선일까요? 엄마도 불안한데. 그러면 엄마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양심 덩어리가 아닌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어떤 언행이 나올지 모르는데 엄마 말은 무조건 다 따라라. 그 말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제 엄마를 배려하라는 건데 엄마를 배려해서 살아라. 요 말 바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일단 좀 따라라. 이렇게 말이 이렇게 과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과하게 나가는 말들을 듣고 우리가 잘하다 보면 왠지 양심은 네가 좀 양보해라. 이제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들에서나 좀 맞는 말들이 보편적인 말들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보면 양심 분석을 하다 보면 왠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뭐 이렇게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쪽으로 거절 안 하는 쪽으로 다 내가 받아들이고 넘기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를 양심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심은 학당에서 양심 분석이라는 거는 철저히 시공을 초월한 참나에 입각한 발상, 이 성찰이에요. 참나에 입각한 발상으로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을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자명한지. 여러분이 남한테 어떤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진짜로 그게 측은지심, 남을 진짜로 나로 여기는 측은한 마음에서 나온 생각인지, 수호지심, 혹시 누군가한테 부당한 피해, 심지어 나까지도 포함됩니다. 똑같아요. 내가 부당한 피해를 입어도 안 돼요. 지금 우주에서 손해보는 사람 피해자가 나온 거잖아요. 내 선택으로 인해. 그게 나여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냐,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우주에서 누군가 울리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꼭 나여야 된다. 나만 손해보면 된다. 이게 양심이다. 이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사람을 줄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게 싫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양심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으면 같이 공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일처럼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군가가 부당한 피해 입는 게 싫어요. 심지어 나조차도. 그래서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 욕심에서 내가 손해봤다는 거를 그것에 분노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건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심이라는 건요. 이게 정의롭지 못한 어떤 나에게 온 부당한 피해였다는 거죠. 거기에 공분하는 건 양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 두 가지가 다 작동해요. 내가 손해 입었다는 것 자체를 슬퍼하는 양심, 거기에 화가 나는 욕심하고 이건 옳지 않아라고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그건 양심입니다. 여기 함께 발동하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함께 발동하다 보니까 이게 양심인지 욕심인지 잘 구분이 안 되시는 건데 구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서 화가 나는 거는 욕심입니다. 분명히. 다만 그게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건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입으셨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아요. 그리고 밖으로 이 참나가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자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남을 배려하는 자리다 보니까 당연히 남에게 대해서 어떤 양보의 마음이 발동합니다. 이 정도의 양보랑 우리가 생각하는 너가 손해봐의 양보랑은 달라요. 여기서 양보는 남하고 조화를 이루라는 겁니까? 너만 사는 세상 아니니까 남하고 조화를 이루라는 정도지 손해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부당한 피해일 때는 당연히 양심이 분노해야 맞아요. 분노 안 하시는 분이 양심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손해를 입었는데 여러분이 부당한 손해를 입었는데 수용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그게요. 그냥 여러분이 귀찮아서 이걸 따지고 들기 싫어서 이걸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볼까 봐 그냥 참으시는 거라면 그냥 그건 욕심적 판단이잖아요. 욕심적 판단만 하고 사시는 그 삶에 양심적 판단을 집어넣으면요. 훨씬 여러분 삶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도 손해보는 짓 안 하십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짓을 하겠어요? 이 양심 판단에 의거해서. 더더구나 나가서 시비 판단.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진짜로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진실에 기반한 일인지 거짓에 기반한 일인지 따져보는 시비 판단까지도 양심에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너 진짜 자명해? 너가 생각하는 그 주장 근거 있는 거야? 난 양심이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뭐야? 이거. 거기에 대해서 참나 차원부터 명확한 다시 입장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양심은 이런 것 같다. 이게 공부예요. 이제 시작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살아오시면서 양심과 욕심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가 수없이 살아왔고 수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죽고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했지만 중령의 법칙 찾아낸 건 최근이죠.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우리는 욕심과 양심으로 힘들어하면서 살아왔지만 이번 생을 통해 양심에 대해 정확히 이제 이해하시는 거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과거에도 혹시 있으셨더라도 일단 지금 새롭게 연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덤벼보세요. 그래서 선명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과거의 내 삶의 경험들이 이 잣대로 이제 분석이 돼야 돼요. 이런 분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면 손해 입는 행동 하지 마세요. 그게 욕심인지 양심인지도 지금 분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혹시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양심적인 척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니까 그러지 마시고 손해 입은 게 싫으면 싸우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꼼수라도 부려서 상대방이 나한테 손해 못 끼치게 막아야 돼요. 왜냐? 내가 부당한 손해를 입는 순간 욕심에서 손해보는 거 차치하고요. 양심 차원에서 여러분의 그런 언행으로 인해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드는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둘 다 손해를 보는 게 돼요. 나중에. 그 사람도 죗값 치러야 되고 여러분도 이제 당한 거 어떻게든 또 보상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양심입니다. 미리 분석하면 알아요. 남한테 피해 주기 전에도 미리 분석하고 혹시 피해를 입으신 것 같으면 빨리 분석하세요. 이게 지금 단지 내가 억울해서 이러는 건지 이게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건지 분석을 다 해놔야 상대방한테 따지더라도 이건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건 내가 욕심 접겠다. 다만 이 부분은 부당한 일이라고 내가 느껴서 화내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달라. 이러면요. 안 풀릴 문제도 풀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이 선명하게 요구하면요. 상대방도 무조건 반발하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연하게 분노하면 그건 네 욕심이야 라고 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양심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걸 그쪽도 알면요. 그것까지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 따지는 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학당에서 지금 양심이 답이다 스티커 나눠드렸죠? 차에 선뜻 못 붙이시겠죠? 붙이고 나면 요거 손해볼 것 같거든요. 왜냐, 이제 손해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운전 함부로 했다가 이제 양심이랑 같이 싸잡아서 양심한다는 사람은 왜 그럽니까? 이러면 괜히 한 번 더 맞거든요. 의문의 패가 막 더 늘어요.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런 것처럼 양심이다 하면 또 상대방은 그걸 악용하려고 덤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양심을 주장하면 오히려 상대방은 그걸 빌미로 더 부당한 요구를 해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잘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양심 아니라 나는 그런 양심 추구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양심은 그런 거 아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지금부터 하나씩 연구해 가시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절대 손해보는 결정 아닙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양심. 그게 좀 손해로 보인다는 거는 욕심 눈에는 저거 다 먹으면 좋을 텐데 왜 조금만 먹고 가족한테 나눠주지? 이런 느낌의 손해예요. 그건 손해가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럼 가족이 행복해지고 그게 결국 또 내 이익으로도 또 돌아옵니다.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린 서로. 그래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돌고 도는 가운데서 내가 계속해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모두가 좋아짐으로써 나한테도 그 혜택이 돌아온다. 여기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양심적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이상에요. 가끔은요. 내가 내 목숨을 던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양심이 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갑자기 이제 나는 홍익학당을 다녔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지하철에 이제 누구 쓰러져 있으면 뛰어내려야 된다. 왜냐 나는 홍익학당을 다니니. 배지까지 하나 걸었기 때문에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세요. 여러분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도 어떻게 행동하실지 몰라요.
그런 일 딱 닥쳤는데 성인도 딴 데 보고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 성인은 내가 이건 감당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더 빨리 내려요, 성인들은. 여러분이 성인들 이해 못해요, 실제로 만나면 잘. 그래서 당대 예수님, 공자님 다 인정받았나요, 성인이라고? 알아보는 사람한테만 보이지 일반인 눈에는요, 저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보니까 밤에 저 사람도 무단횡단하고 나도 무단횡단하고. 성인 입장에서도, 성인도 아무도 안 보면 무단횡단 할 수도 있죠, 성인도. 나는 무단횡단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 해서 원칙을 지키는 그것도 아름답습니다만은 꼭 그럴 필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도 없는데. 이해되시죠? 원래 그 신호등이 왜 존재하죠? 차랑 사람 다닐 때 조심하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면 사람도 없고 차도 없으면요. 그런데도 지키는 사람은요, 그것대로 또 뭔가가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계속 이걸 일관되게 지키고, 지키는 게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일관되게 지키면 내가 언제 어디서라도 이런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 그럼 그것대로 전 존중한다는 겁니다. 성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존중한다. 하지만 난 좀 건너야겠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급박한 사정이 있다. 그 사정하고 이 사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요거 고집할 일이 아니다. 자, 이런 유도리 있는 판단이요, 양심 전문가는 자유자재로 내립니다. 실제로 욕심꾼 눈에 보면 사실 잘 안 보여요, 이 양반이. 역시 나랑 똑같이 욕심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오히려 고수가 되면요, 더 잘 안 보여요, 사실. 근데 양심 공부하는 사람 눈에는 이제 보이죠. 자기가 공부하는 그 앞에서 걸어가고 계신 모습을 보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구나. 근데 그 무슨 속으로 판단하는지 모르는 사람 눈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한번 넓게 생각해 보시면, 성인 코스프레를 단순히 하시는 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 쓰려서 못 사세요, 그러면. 양심이 답이다 뺐지 딱 지키고 나갔더니 바로 어떤 분이 와서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해서 손을 그냥 넣었는데 딱 지폐가 한 장밖에 없어요. 살짝 봤더니 이게 신사임당이 있어요. 어떡하실 겁니까? 살짝 나왔는데 이거 다시 넣자니 내가 홍익학당 배지까지 걸었네. 빨리 넣고 그냥 가세요, 주기 싫으면. 괜히 이제 그 체면 때문에 주고 가는 내내 속 쓰리고 다음에는 꼭 지폐를 바꿔서 다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 뭔가 해놓고도 보살 같지 않고. 이해되시죠? 그래도 또 몰라요. 자, 보세요. 그럼에도 내 체면은 체면이고 이 사람 복인가 보다. 5만 원 오늘 개탄 날인 줄 아쉬워하고 기분 좋게 주고 갈 수 있으면 줘도 돼요. 이러니까 이게 딱 이렇다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요. 그때 상황에서 더 모두에게 이로운 판단을 계속 해갈 뿐이지 양심은 꼭 이래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어떤 성인이 하는 양심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도 안 돼요. 상황이 달라요. 그 성인이 무슨 가치 판단으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양심 성찰로 그렇게 했는지 이해 못 하시고 하시면요, 정말 이거는 이제 겉모습만 따라한 거지 속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카르마의 결이 다릅니다. 겉이 같다고 이제 속이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일으키는 업보의 결과물이 달라져요. 그거 묘하죠. 우주는 겉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속까지 보기 때문에 어떤 속으로 저걸 했는지까지 우주는 다 봐서 카르마의 과보를 매기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그래서 이상하게 나는 선업을 엄청 짓고 다니는 것 같은데 별로 뭔가 내가 찜찜하다, 늘 뭔가 마음이 허하다 그러면요, 내가 속에서부터 나오는 선을 하고 있는지 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양심 성찰밖에 답이 없습니다. 명상하시고 에고의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양심 성찰하면요, 더 속이 복잡해져요. 마음을 한 5분이라도 몰라를 하고 푹 쉬시고 참나와 하나 되고 양심과 하나 된 상태에서 돌아보시면 잘 보입니다. 안 보였던 게 보여요. 내가 이상하게 이런 고정관념을 언제부턴가 갖게 된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에고의 옷을 한번 벗었다 다시 에고 옷을 입으면요, 옷이 낯설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안에서만 살고 계시죠. 겨울에 내복 오래 입다 보면 이제 내복이 내 몸이 되잖아요. 이걸 벗는다는 걸 상상을 못 합니다. 근데 한번 벗고 나면 다시 입으면 이놈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벗기 전에는요, 내 살 같아요. 편견도요, 아직도 딱 내 살 같아요. 나 같아요. 근데 언제 벗나요? 몰라 하면 벗어져요. 여러분 몰라 하면요, 1초 몰라 하더라도 1초라도 벗었다 다시 입습니다. 다시 입으면 느낌이 달라요. 뭐지?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왜 내 사고방식은 늘 이런 식이지? 이런 게 보여요. 낯설게 보여요. 자기 에고를 낯설게 느끼는 게 아주 훌륭한 체험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갖춰져요. 그때 자아 성찰을 하면 엄청난 지혜들이 나옵니다. 그거 하나 찾아내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면요. 남이 지적 안 하면 여러분은 절대 못 볼 것들이거든요. 근데 남들은 지적하기 힘든 거예요. 그거 지적하면 이제 싸우자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 지금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죠? 너 그러게 살지 마 하고 싶은 거. 말 못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요 얘기하면 헤어져야 되니까. 예전 사이로 못 돌아가니까. 그럼 친구들이 지금 가족들이 여러분 보고 차마 못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뭔가 있다고 생각. 설마 하시겠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은 잘 구슬려서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나 괜찮으니까 따끔한 한마디 해주라. 그럼 진짜 따끔한 말을 해줍니다. 한 요 정도 기대 있으면 못을 박아줄 거예요. 다시는 안 본다 하게 이제 뭔 같아요. 이게 사람 에고 다 그래요. 여러분이 정당했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옳게 살아도요. 그게 상대방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인들도 분명히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거 가정하고 사시는 게 당연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분이 가셔야 우리가 편해진다 하는 그게 있다. 실제로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어떤 비구가 이제 우리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사라졌다 하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걸 마하가섭이 보고 큰일 나겠다 해서 경전 결집을 합니다. 큰일 나겠다 이대로 가면. 저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경전에는 한 명이 적혀 있지만 이 분위기가 있으니까 놀래서 경전 결집을 합니다. 경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 정도예요. 부처님도 그럴진데 여러분 가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살았다 할 사람 착각해요. 본인들은. 군대에서 남자들 착각합니다. 내가 제대하면 이제 이 부대는 어떡하나부터 내가 제대할 때 또 내 그 전우들은 얼마나 슬퍼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가기 전에 군대에서 따끔한 한마디 편하게 해봐라. 저 말단까지 험한 욕 듣고 갑니다.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느끼고 이제 새 출발합니다. 정 딱 끊어주게 해줘요. 자기가 생각한 자기랑 너무 다른 거죠. 남들이. 이게 원래 자라면서 겪는 일이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걸요. 셀프로 계속 혼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그때 이게 우리가 조금 컸다고 사라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살아오면서 계속 누적돼 가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나이 들면 누가 말도 못해요. 어리면 서로 친구 간에 뭐 지적이라도 하죠. 이제 자라버린 사람들끼리 말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익학당의 양심성찰법이 귀한 이유가 뭐냐면요.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셀프로 혼자 반성해서 변할 수 있는 아마 제가 봐서는 거의 독보적인 방법입니다. 왜냐 이건 성인들이 만든 방법이라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성인들이 제시한 방법이라 전 이게 제일 귀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식에 있어서 바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족이 지적해도 여러분 바꾸실 거예요? 안 바꿀 거잖아요. 친구가 지적해도 안 바꿀 거잖아요. 지적한 친구를 안 만나시겠죠, 그냥. 자기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분이 명상하다가 그 가족 입장에서는 기적 아닌가요? 진짜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제발 이것만 하지 말아달란 말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홍익학당을 좀 다니더니 막 앉아서 몰라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몰라 해서 자꾸 이제 얼굴도 좀 온화해지더니 말이 탁 바뀌면요. 진짜 그 우리를 괴롭히던 그 버릇이 싹 바뀌면 그거 기적입니다. 한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이 사는 거예요. 본인도 살고 남도 살고. 이게 양심적 선택입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내 에고 입장에서 손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에고의 착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 좋아지고 끝납니다. 그럼 본인 팔자도 바뀌죠. 주변에서 보는 본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요. 이게 대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또 해줄 수 있는 또 좋은 걸 해준 게 되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상생의 길이 열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양심 성찰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일상에서 계속 닦아가시다 보면 안 좋아질 수가 있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권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대본에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또 듣고 또 들으시고 또 해보고 시행착오예요.
그 하시다가 이거는 도저히 양심인지 욕심인지 잘 구분 안 된다 해서 큰일 날 거 아니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대번에 알아요. 결정하고 딱 하려고 할 때 이미 알 수도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해되시죠? 근데 결정을 안 하고 계시면 몰라요. 그렇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요, 결정을 빨리 안 내리고 우리가 몰라만 하고 좀 더 있어 봐야 될 일도 있고요. 어떤 일은요,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선 데이터가 부족해서 더 나은 답이 나올 게 없을 것 같으면요. 그리고 데이터만 부족한 게 아니라 내 분석력이 더 나은 분석을 할 것 같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요, 그중 나아 보이는 거를요, 그리고 내 에고가 좋다고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바로 알아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면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요, 분석을 다시 하세요. 왜 그때는 그런 판단을 못 했는지. 아까는. 이렇게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지,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절대 성공 없습니다. 성인들도 다 그러셨어요. 시행착오법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게 답입니다.